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선택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들의 고민은 선택을 하기 전에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선택을 지체하면 고민만 늘어날 뿐이지 선택이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선택을 옳게 만드는 것은 선택을 먼저 하고 고민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고민은 후에 하자. 그러면 결국 이 선택이 옳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직할까 말까, 창업할까 말까, 연락할까 말까, 도전할까 말까, 그냥 살까 말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의 80%는 실제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80%나 됩니다. 왜냐고요?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한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전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선택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선택을 옳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고민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선택을 고민하지 말고 선택을 옳게 만들어라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말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선택을 어떻게 옳게 만드냐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오늘은 선택의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선택 이후에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사실 고민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선택의 상황으로 끌어들이는 순간 시작이 되죠. 역으로 말하면 스스로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겨버리고 먼저 선택을 해버리면 더 이상 선택할 게 없어지기 때문에 고민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부터 출발하자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런 생각에서 출발이 되어야 선택을 먼저 하고 그 선택이 옳은 고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택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루 평균 35,000번의 사소한 결정부터 큰 결정까지 하루에 평균 35,000번의 결정을 내린다고 하네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발표가 된 건데요. 물론 이 중 대부분 사소한 선택이죠. 뭘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중요한 선택일수록 결정 피로가 쌓입니다. 중요한 선택일수록 말이죠. 피로도가 쌓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까? 이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을까? 지금 창업해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들이죠. 그런데 이런 결정 앞에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멈춰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패가 두렵기 때문이죠. 실패.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르다고 하죠. 그들은 실패가 두려워서 선택을 미루지 않습니다. 선택한 뒤 판단을 옳게 만들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을 참 쉽게 하네요. 그렇게 선택하기 쉬웠으면 이 세상에 실패한 사람이 없겠네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그 사람들 말 또한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결정에 있어서 피로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앞서서 몇 가지 테스트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테스트로 그 과정과 결과가 입증이 되면 그땐 창업을 해도 되는 거고 결혼을 해도 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과정이 없거나 생략해버리거나 해보지 않았으니까 말은 쉽게 하네 라고 자꾸 내뱉게 되는 겁니다. 해보면 앞서서 내가 그 테스트로 입증을 해버리면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 가지 예로 들어보면 카페 창업을 예로 들어볼게요. 카페 창업. 카페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시장 테스트를 해보면 내가 카페 창업을 하기로 한 결정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카페 창업 대신에 2주만 배민 커넥트로 시장을 테스트하고 창업을 고민해보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퇴사 후 카페 차릴 생각에 부푼 마음으로 상권 조사, 인테리어 경적을 다 알아봤더니 친구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네요. 너 그 동네에서 직접 배달 뛰어보고 상권부터 체험해보는 건 어때? 그 말에 솔깃해서 2주 동안 배민 커넥트로 도보로 배달해보고 차로 배달을 해본 거죠.
오히려 상권이 주말에 죽는다는 사실과 유동인구가 생각보다 낮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카페 대신 스마트 스토어, 소자본 창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것이죠. 수천만 원, 1년 시간 전략 등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천만 원 아낄 수 있었고 1년, 2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전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카페 창업이라는 것을 먼저 선택을 했더니 이 선택에 대한 앞선 테스트를 해봤더니 내가 이제는 고민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쉽고 막연하게 생각한 카페 창업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겨버린 것이죠. 선택에서 고민하는 것보다 먼저 선택한 것이 옳은지를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런 실전 테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택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면 우리는 하루 평균 35,000번의 결정 중에서 적어도 18,000번, 17,500번 정도의 결정으로 반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선택을 옳게 만드는 사람들의 3가지 전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초기 리스크를 작게 만든다. 그러니까 작게 시작해서 빠르게 수정하라는 건데요. 세계 최대 창업 지원 기관인 Y 컴비네이터라는 이 폴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위대한 스타트업은 대부분 엉성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중요한 건 시작이고 나머지는 나아가는 과정에서 수정 보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를 예를 들어 볼게요. 처음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집에 간이 침대를 두고 아침 식사 제공을 조건으로 방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시작했던 게 그냥 방 빌려주고 아침 주는 걸로 시작을 했던 여느 무슨 다른 모텔이라고 해야 될까요? 펜션 이런 사업과 다르지 않았지만 하나 좀 다른 점은 일반 가정집 같은 곳에서 아침 식사 제공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조건이 하나 붙은 건데요. 이게 지금의 100조 원이 넘는 기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고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선택 이유를 조정 가능한 구조로 설계했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방을 선택한 이유, 선택 이후에 조정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 게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 선택을 할 것이면 작게 시작하고 작게 시작하니까 빠르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 투자를 선택의 검증 수단으로 쓴다라는 겁니다. 행동 기반 확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야 행동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행동하면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행동을 해야 그 다음에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하버드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미래의 자신은 현재의 생각보다 행동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즉 머리보다 경험이 결정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고민 결정을 못하는 이유는 경험이 없어서 추측을 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추측보다는 행동을 빨리 해서 결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이론과 같은 말이죠. 예를 들면 한 구직자가 있습니다. 근데 늘 하던 거는 마케팅 쪽이라서 마케팅과 새로운 쪽에 도전하고 싶은 UX, IT 쪽에 UX 디자이너라고 놓고 본다면 고민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고민 대신에 먼저 마케팅을 할까 UX 디자이너를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기 전에 먼저 일정한 돈을 주고 이 UX 디자인을 체험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부트캠프에 주말마다 2주간 참여해 보기로 한 것이죠. 결과는 2주 후에 고민이 싹 사라졌다라는 거죠. 자신이 UX에 적성이 잘 안 맞고 흥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주 동안 쓴 비용이 10만 원이 들었고 그리고 그 이상 더 들 뻔한 돈을 세이브할 수 있었던 거죠. 어쩌면 인생 10년치 이상을 전략한 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행동 기반 확신,
확신이 있어야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면서 확신이 생긴다는 거 꼭 명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선택을 옳게 만드는 전략 세 번째로는 선택을 사명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나를 대표한다. 이 선택이 나를 브랜드한다. 이런 생각이죠. 구글 CEO 순다 피차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택을 브랜드처럼 생각하라. 모든 선택이 당신을 설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선택한 다음에 그 선택이 당신답게 보이도록 만들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 말은 나다운 게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다운 스타일, 나답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내 자신을 알게 되었다라면 내 선택을 더 이상 이제는 생각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내 스타일대로 밀고 나가라는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TV나 기사를 통해 보면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어떤 사업으로 성공하고 또 어떤 컨텐츠로 성공을 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라는 글이나 영상을 많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핵심은 모두 그들의 선택이 옳았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옳게 보이도록 설계하고 행동하고 반복했다라는 거죠. 옳게 보이도록. 옳은 선택을 한 게 아니고요. 옳은 선택이 아니었다. 성공한 사람들의 선택은. 어떻게? 옳게 보이려고 설계하고 반복하고 노력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에는 옳은 선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선택이 가장 나다운 것이고 나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것이라면 결국 결과가 따라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내 선택이 틀렸으면 어떡하죠? 라는 걱정들을 할 겁니다. 실패를 덜 두렵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심리학자 캐럴 드웩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성장형 마인드셋은 선택 이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내 선택이 틀렸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고치면 됩니다. 고치면.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이 생각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돌고 돌아서 간다라는 게 함정이죠. MIT의 한 연구에서는 선택 후 결과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평균보다 31%더 높은 성과를 낸다고 합니다. 31%면 엄청난 성과인데 비율인데 선택 후에 결과에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했네요. 사람들. 선택 후에 결과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평균보다 31%더 나은 성과를 낸다. 굉장하네요. 그들은 항상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네요. 뭐가 문제였지? 어디서부터 다시 해볼 수 있는 걸까?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해볼까?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실패를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 학습의 인풋으로 바라보는 사고가 가장 눈에 띄게 다른 점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선택을 성공으로 바꾸는 진짜 기술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실패를 결과가 아니라 인풋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가 조금은 덜 두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실패를 결과로 바라보지 않고 인풋으로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패가 덜 두려울 것입니다. 선택을 옳게 만드는 5가지 체크를 해보십시오. 첫 번째, 빨리 시작하라. 되도록 빨리 시작을 하세요. 큰 결정을 작게 쪼개 실행하면 부담도 적고 리스크도 줄어듭니다. 짧게라도 체험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말씀드린 건 먼저 느껴보고 알아야, 체험을 해봐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행동이 생각을 이기고 경험이 확신을 만듭니다. 먼저 맛보기라도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선택을 내 브랜드로 만들어라. 선택한 뒤에 후회할 시간보다 내가 이걸 어떻게 잘하게 만들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곧 내 선택이 옳았다라는 결정의 이유들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전제를 항상 머릿속에 넣어라. 실패는 선택의 종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종료가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실패는 내 기억이 기계라고 치면 내 기억이라는 기계에 업데이트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말자.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한 단계 더 나아졌어. 나의 내가 더 업그레이드 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조금은 더 도전이 편할 겁니다. 다섯 번째, 선택은 목적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뭘 골랐냐가 아니죠. 골라서 무엇을 했냐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누구나 선택이라는 것은 쉽게 하든 어렵게 하든 어떻게든 선택을 합니다. 어차피 내린 결론이 선택이라면 이제는 후회는 그만하고 내 선택을 고르고 난 후 난 제일 먼저 무엇을 하면 될까부터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이제는 움직이십시다. 움직여야 돼요. 고민만 하다가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그때 그랬더라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반면 선택하고 실행한 사람들은 그땐 몰랐지만 해보길 잘했다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중요한 건 언제나 그 다음입니다. 선택의 다음이죠. 선택은 인생의 방아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당기고 나서 목표를 조정할 수는 있어도 방아쇠를 안 당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민만 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제는 방아쇠를 당길 순간입니다. 고민 그만하시고 지금 당장 선택부터 하세요. 선택하는 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선택부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민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선택이 결국 옳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